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려운 듯 하죠.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올해 여름도 그렇게 많이 더워가지고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요. 문제라도 좀 쉽게 나왔으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것 같은데 문제도 많이 좀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들과 같이 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는 문제가 10문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를 평가를 해봤더니 상 문제가 한 16문제 정도, 그리고 하가 13개 정도, 그리고 중이 11 정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24개 정도는 풀었을 것 같고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16문제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답 찾기가 어려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문제 1번부터 간단하게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가 이 부분을 갖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토계획법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행정처에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자, 41번의 1번 지문을 보면서 바로 숨이 턱 막힐 거예요. 헉 그러죠. 뭐야 이거. 공공시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1번은 분명히 패스했을 것이고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난개발을 방지하게 수립하는 계획은 뭡니까? 공간재구조 계획이 아니고 성장관리계획이죠. 2번은 쉽게 틀렸고요. 3번 자전거 전용 도로는 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에서 또 허겠을 것이고요. 넘어갔겠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니까 너무 쉽게 풀었을 것이고요. 5번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그잖아요. 가능하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니까 5번도 쉽게 풀었죠. 그럼 결론은 1번하고 3번에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문제 푸는 연습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1번을 쉽게 해결할 분도 있고 어렵게 해결할 분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행정처에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의 종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안 읽어보니까. 근데 법에서 공공 종류를 잔뜩 써놨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출제자가 요즘 문제 출제할 때는 법조문에 없는 지문은 절대 안 씁니다. 법조문에 있는 것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자, 얘 빼가지고 얘가 공공시설이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쓴다고요?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물어봤지 없으면 왜 물어봤겠는가 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많이 있겠죠. 기반 종류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걸 빼가지고 이게 기반시설이냐? 이렇게 문제 안 만들어요. 여기에 있는 거 빼가지고 기반시설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결론적으로 1번하고 3번은 문제 푸는 요령이 똑같아요. 공공시설 중에 하나 빼가지고 공공시설이다. 그렇다. 기반시설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기반시설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고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럼 당연하게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돼요. 1번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데 조금만 이게 문제 만드는 방법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2번입니다. 2번은 자 국회법령상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대한 구역 지정할 경우 설명이 다 틀린 것은 42번은 솔직하게 이거 강의하는 교수님들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강의 안 합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인데 내용도 꼬고 꽈가지고 또 답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강의도 안 한 부분을 갖다가 배틀을 가지고 문제 내니까 2번은 42번 문제는 아마 알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이걸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거 강의했는데 그분이 비정상이죠. 이런 내용까지 공부한다고 5년 10년 준비를 해야죠. 1년 준비해서 이런 내용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2번은 과감하게 패스해야 되고 또 나온다 해도 또 패스입니다. 또 낼 일도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바로 갑니다. 43번.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이 떠오른 것은 이걸 풀어줘야 돼요. 1번.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뭐가? 광역이 우선하죠. 1번 틀렸고요. 2번.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된 걸 본다.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2번 틀렸고요. 3번 시정수가 미리 지방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계획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경우 도지사는 지방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 승인할 수 있다는데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특광특특 시정수가 기본계획 수립하죠. 특광특특은 직접 확정하고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죠. 도지사 승인받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초에서 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 듣는 것은 기본이고 심의 거치는 것도 기본이고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틀렸고요. 4번 주민은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 위반권자에게 계획 위반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암기했잖아요. 저는 기, 지, 산, 대, 입 이렇게 암기시켜요.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의 설치험 계략. 지, 지구단위 계획. 산, 산업교통. 대, 지구단위 대체는 용도지 폐지. 입, 입체복합교. 그중에서 기가 뭐라고요? 기반시설의 설치험 계략. 기반시설에 공공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있는 거지. 이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공공청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야죠. 이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기반시설에 설치에 대한 위반 제한이 할 수 있다 해야 되고 5번 광역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43번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답 4번이고요. 4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문제가 옳은 것 찾습니다. 항상 옳은 것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등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발생. 이거 나올 줄 알았죠.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틀렸고요. 2번 시과자종격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에 불구하고 신고 없이 계속한다? 아니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하지만 시과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합니다. 3개월 내 신고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이 지형도면 작성이 아주 오랜만에 한번 나왔는데요. 지형도면 작성은 원칙은 특광특특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틀렸는데 좀 어려웠고요. 4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서 도의사 결정. 이건 강조 많이 하잖아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2개 있잖아요. 2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하나 더, 지구단위 데이터는 용도지구 폐지. 그것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시도에서는 국가계획 관련되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해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5번 지문은 처음 나온 겁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지만 나머지 내용이 틀렸으니까 5번은 맞다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44번 문제는 답은 좀 약간 좀 답 찾기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1, 2, 4는 너무 쉽게 했을 텐데 3번하고 5번에서 좀 고민 좀 했을 듯합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45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해당 구역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거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2가지 아닙니까? 도시혁신구역하고 입체복합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2가지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걸로 보는데 입체복합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것은 혁신구역, 복합용도 2개만 묻기 뭐하니까 쓸데없이 시과조정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여러분
특별 건축격이 뭐한 겁니까? 특별 건축격. 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뭔가 색다른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한마디로 획기적인 개발을 하려고 지정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시가 조정구역하고 도시자연보호구역은 개발을 아예 하지 말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 뭔가 획기적인 개발하려고 지정된 지역이다. 이 정도만 알면 이거 문제 풉니다. 답은 2번이 됐고요. 46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 떠오른 것은 1번 시설 결정 고시절부터 10년 내 실시계 인가만 있고 시설 사업이 진행이 아니한 경우 그 부지 소유자는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시계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 못합니다. 실시계 인가가 있으니까 매수 청구 못합니다. 2번 공동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송수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심의 할까? 말까? 이거 아닙니까? 심의 할까? 심의 할까 그러면 저는 이런 강의했는데요. 심의 할까 그러면 하수관하고 가스관 아닙니까? 하수관하고 가스관은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심의 할까 이 얘기고요. 2번 틀림. 3번 택지개발지구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공동 설치한다. 3번은 맞고요. 4번 시설 결정 고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설 결정이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여러분 실효는 언제나 다음 날이고요. 5번 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내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부지 내 건물만 소유한 자도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위반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도시계획 시설 부지 해제 위반 신청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만 소유한 자는 할 수가 없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47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1번 도시계획 시설사업위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가받아야 된다. 10층이고 100층이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허가 대상 아닙니다. 1번 틀림. 이거 거의 매년 나오면 도시계획사업 허가 안 받는다. 매년 나와요. 매년 기억해놔야죠.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과 공개물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먼저 사용 승인 받거든요. 그럼 국토계획법 준공검사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받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허가를 받은 건축 연면적 5% 범위 내 축소 5% 범위 내 축소 뭡니까? 경미죠.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권자한테 미리 신고 않고 경미한 변경은 사후 통보입니다. 통보. 신고 안 합니다. 4번 허가 신청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해야 돼요? 15일. 근데 15일이 맞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해서 여러분 공법상 협의는 며칠입니까? 주로 30일이죠. 의제 협의는 며칠입니까? 15일입니까? 15일. 이 법에서 인허가 받으면 이 법, 저 법 인허가 등 받은 걸 본다. 왜? 이 법이 인허가권자가 저쪽 법 인허가권자와 협의해야 되니까 그때 협의가 보통 며칠이라고요? 보통 20일. 물론 도정법은 30일이고 건축법 15일인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15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협의 기간만 20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제외하고 15일입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허가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대부분 이 결정권자 결정할 때 대부분 심의하는데 공법에서 심의 안 하는 거 4개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첫 번째 경미한 변경,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 세 번째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 연장할 때 지금 연장이 나왔죠. 네 번째는요. 개발행 허가할 때
심의하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은데 주로 시험에는 심의 안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4개 남겨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네요. 개발행위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심의 안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해서 틀렸죠. 답은 2번이고요. 48번 국계법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것은 문제가 대부분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은 중복이 안 되죠. X. 2번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 결정? 아니요. 반드시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3번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 지정해서 줄 것을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은 어디입니까? 투자 1, 2, 3순위.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여기서만 가는 겁니다.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상업지역 안 돼요. 4번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격이 둘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 둘 이상 용도지역 이웃한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나왔어요? 매립격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 지정 완전 엉터리죠. 도시관리계 결정해라 이래야죠. 5번 관리제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지정고시 된 적은 국계법에 따른 농림지역 결정 고시 등을 본다. 이 질문 되게 잘 나오는데 올해 또 나왔네요. 답은 5번입니다. 49번 기반시설 부담격 옳은 거 또 옳은 겁니다. 1번 공원의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계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당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은 쫙 이렇게 써놓고 자 이거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해도 문제 푸니까. 뭐만 빼고 쫙 그러면 학교. 여기서 학교해가 뭐예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되게 하잖아요. 고등교육법 학교가 뭡니까? 대학이죠. 대학. 그러니까 평소에 뭐라 강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대상이 아닌 기반시설 뭡니까? 다 암기했잖아요. 뭐라고? 고등교육법 학교. 달리 표현하면 대학. 대학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설치가 필요하죠. 왜? 대학이 아니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2번.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 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이건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아닙니까? 200초가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중축.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부과 대상이 되는데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뭐만? 기존 면적 초과만 그래야죠. 기존 면적 초과만. 기존 면적 포함 그러면 안 되고 2번 틀렸고요. 3번 지구 단위로 수립하면 기반 설치계 수립한 걸 본다. 맞고요. 곧잘 나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 설치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고 또 나왔는데 이거 기반시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쫙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50개가 넘어요. 이거 50개가 넘는데 뭐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있네. 그러면 지금은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자 건축법 시행자 종교집회장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기반시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몇 개 있다? 많다. 이거를 알고 갔어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한 분들은 웃으면서 너 여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것이고요. 그래서 4번은 엉터리가 됐죠. 부과 대상이 아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게 3개 있잖아요. 하나, 기본계 관리계 수립 중인 지역. 둘,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 셋, 기반시설 부담구역. 3개의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50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50번은 보너스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 산, 관, 복, 등.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형 복합 특정. 답은 2번이죠. 51번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틀린 거면 틀린 거. 이것도 보너스입니다.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해당 용도 지역 등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 최대 한도 50범위에서 용적률 강화지 건폐율 강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좀 쉬웠고요. 52번입니다. 국회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서 30 이하 범위 내에서 성장관리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이것은 좀 암기됐으면 단순한 문제고 뭐 암기 안 됐으면 다 어렵죠. 자,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 건폐율 완화해 주는데 계획관리가 얼마요? 40에서 50으로.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어요? 거기 나왔듯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 4개잖아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생산녹지, 농림은 20에서 30으로 완화. 해당사에 없는 것은 보전녹지네요. 암기돼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설마 이렇게 나올까? 그러고 암기 안 한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을 봤는데 국토계획법 문제는 이거 아주 단답식 문제가 좀 없어 그렇지 아주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국토계획법은 다른 것보다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무조건 8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은 8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3번입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 수립할 경우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다. 옳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뭐 단순합니다. 이거. 자,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해져요. 개 포함입니까? 개, 포. 개발법은 포함한다. 개, 쩐다가 아니고 개포다. 개포. 국공유지 포함이냐 제외냐? 개발법은 포함. 국토계획법은 제외. 그러니까 1번은 제외가 아니고 포함. 틀렸고요. 2번. 1인이 2 이상의 필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1인 볼 것 맞네요. 3번.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이면 2 이상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이면 공유자 각각이 아니고 대표하는 1인입니다. 1인. 각각이 아닌 대표하는 1인. 4번. 한 필의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한 필의 토지 소유권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렇게 4명이 공동 소유하면 소유자 몇 명입니까? 1명이지. 이름 몇 명이 이러면 1명이지 1명. 그런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이 공동 소유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합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A, B, C, D 어째까지나 토지는 하나잖아요. 토지는 하나. 하나의 토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다. 1명.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데 뭘로? 집합건물로 공동 소유하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집합건물이 아니면 대표하는 1인.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한 필의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소유자로 볼 것. 그건 이거죠. 이거. 집합건물이 아닐 때는 대표는 1인이지만 집합건물이면 그냥 어쩐다고요? 각각 1인입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 전 그래야죠. 기존, 변경 전,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도 상중하에서 하루 봐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54번 문제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이거는 주관식이 나와 쓰겠는데요. 조합 이거 아닙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수립한다. 그러니까 답은 5번. 완전 생기초입니다. 55번. 자, 토지공사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 토지공사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요. 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눈앞에 칸감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수용 사용 방식이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누가 발행한다고요? 여러분, 민간이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민간은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받아야 돼요. 공공은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토지공사가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이죠, 공공. 공공이니까 1번 보증 기간 및 보증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민간일 때는 나오겠죠. 공공이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55번 이렇게 연습한 적이 없잖아. 이렇게 이 내용까지 여러분 55번까지 강의하면은요 10년 걸려요. 10년. 어느 누구도 강의 안 해요. 근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랄까 시험 볼 때 마음에 여유만 있으면은 이거 충분히 풀어내는데 시험 볼 때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마음 콩떡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었던 분들은 아 토지공사지 너는 공공이지 보증이 필요가 없지 그래서 1번이다. 그렇게 접근했던 분들은 아주 쉬운 문제고요. 오직 나는 내 실력을만 눈치고 뭐고 필요 없다. 실력을 한다. 그분들은 완전 어려운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56번입니다. 환지 방식 사업 시행이다. 틀린 것은 자 틀린 것만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토지개발 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야, 이거는 아주 쉬운 내용인데 평소에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 4번 지문이 자주 나오면 강의할 때 매번 얘기하죠. 매번. 근데 자주 안 나오거든요.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강의하는 저희들도 어쩌다 한번 하죠. 혹시나 하고 한번 하죠. 혹시나 하고. 여러분 치료 증감 청구는 며칠이 지나면 60일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자,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됐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증감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4번이고요. 자, 57번입니다. 토지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명이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토지개발 조합이니까 7인 이상. 10인이 아니고 7인 이상. 2번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권자한테 신고해야 된다. 조합이 설립인가 받았잖아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잖아요. 단 경미한 변경 신고다. 경미한 변경 2개 있잖아요. 2개.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공고 방법 변경. 이 2가지는 경미한 변경인데 아주 치사하게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가지고 경미인 것처럼 넣어놨네 이거. 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사항의 변경에서 경미한 변경이 원체 작년에 떠났거든요.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 안 받고 신고한다. 근데 여기서는 청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경미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2번 지문은 치사했고요. 3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토지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 이전한 조합원 의결권 승계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번만 설명 들으면 이것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맞췄을지라 봤고요. 내가 조합원인데 다른 사람이 가진 토지 소유권 전부 받았어요. 전부. 그러면 내 의결권 외에 이 사람 의결권도 내가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의원에 둬야 된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뭐가? 대의원회가. 개발법은 임의적, 둘 수 있다. 도정법 필수, 둘 수 있다는데 두어야 한다니까 틀렸죠. 5번 조합의 임원으로부터 서임된 자가 조합의 임원으로 서임된 자가 금고의 선고 받으면 그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상실. 우리가 이것도 잘 묻잖아요. 임원의 자격상실은 개발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항이 뭐냐 중요하지 않고 결격사에 해당하면 자격이 상실되는데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개발법은 이거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이죠. 도정법은요. 자, 이 자격 상실한 임원이 상실 전에 했던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유효다. 맨날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답은 3번이 됩니다. 58번입니다. 58번은 간단히 뭐냐 그러면 시행 방식 변경입니다. 시행 방식 변경.
시행 방식 변경은 일단은 전부 환자, 전부 수용 사용으로는 안 돼요. 혼용으로는 가더라도 전부 수용 사용. 예를 들어 환지 방식 하다 이거 안 되겠네 해가 싹 수용 사용 강제 뺏어온 게 수용 사용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수용 사용 가는 거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 기억 수용 사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 변경 기억은 돼요. 니은 수용 사용에서 혼용으로도 돼요. 티귿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 돼요. 리을 전부 환지에서 혼용으로 이거는 모르겠네.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것은 4번에 이렇게 풀어도 푼다 이 얘기입니다. 네, 답 4번이 됐고요. 59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9번 같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거 1초, 2초, 3초, 4초, 5초 만에 풀겠네. 5초 재건축 지상권자 안 돼. 아주 쉬운 문제고요. 60번입니다. 자, 60번. 임대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인데 60번 문제 강의하기 있으면 강의하다가 잘립니다. 강의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강의한다고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막 강의해서 적중했다? 말이 안 돼요. 가능성이 있는 게 위주로 해야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60번 같은 문제는 강의 안 합니다. 맞췄다. 찍어서 맞춰야지. 실력을 맞췄다. 실력을 맞추면 그분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까지는 강의 안 해요. 답은 그냥 4번입니다. 틀리라고 내 문제지 맞추라고 내 문제가 아닙니다. 61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허용되지 않는 것은 61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답은 5번이고요.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 어피 그러죠?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 어피인데 어피는 어디에서 하면 된다? 준주거하고 상업에서. 준주거 상업에서. 근데 5번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틀렸죠. 답은 5번이 되고요. 62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에 옳은 것은 자 조합 설립 등의 설명에 옳은 것은 1번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면 시정소 등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번을 읽고 바로 오! 라고 할 정도면 대단합니다.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공공시행 있잖아요. 공공시행.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은 무슨 얘기요? 시장, 군수 등이 이러이런 8가지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중에 하나를 딱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 분들은 너무 쉬웠을 것이고 암기 못한 분들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내면 무조건 있다고 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차라리 속 펴놓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 내면 분명히 있는 것 써서 물어본다.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1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신감은 좀 없고 그럼 2번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재개발이 동의가 얼마입니까? 431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인데 3, 2 그래도 틀렸고요. 3번은요. 재개발을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 할 때는 소유자 몇인? 20이 미만이죠. 30이니까 틀렸고요. 4번 조합은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받은 때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능을 통지하지 않는다.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받았으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지. 뭐 조합만 알고 있을 겁니까? 주민들이 다 같이 알아야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5번 추진위는 조합 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자, 정비사업 하자. 근데 평당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고 분담금이 얼마 될 것 같다. 계략적으로 좀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5번 지문 잘 봐요. 추진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의 정보를 알려라. 여러분,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만 있는 게 추진이요.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조합이 해야지. 왜 추진이 갑니까? 추진이가 조합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진은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받기 전에 먼저 토지 등 과반수 동의받아서 추진이 구성했잖아요. 추진이가 재개발 조합 만들려면 431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이 동의받기 전에 동의해라. 조합 만들게 동의해라. 이러려면 소유자가 얼마 정도인데 이게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은데 분당이 얼마 돼? 이거를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동의받기 전에 추정 분당 알려줘야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났으면 그때는 조합해야지 추진이 나오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어찌저찌 답은 찾아가겠지만 내용이 좀 약간 어려웠어요. 자, 63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솔직히 통합심의 강의 안 합니다. 강의 안 하는데 저는 문제 풀면서 웃음 나오더라고요. 출제형이 좀 미안한 모양이에요. 문제가 좀 까딱내가지고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웃음 나오면서 풀었을 것 같아요. 1번 경관법 때는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통합심의 대상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하나 뚝 빼가지고 얘가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럼 뭐란 말이야? 아니 심의 대상 아니면 어떻게 알고 물어봤냐 많은 것 중에서 물었으니까 심의 대상이니까 그 중에 하나 빼가지고 물어봤지 아는 거 빼가지고 물어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번은 엉터리고 2번 시장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시행 인가해야 된다. 2번 너무나 당연한 아니 이거 반영을 안 하려면 뭘로 합니까? 반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2번을 보면서 너무나 이거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2번 답이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3번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 거치고 보지 아니한다. 당연히 본다 그래야죠. 4번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2번 답이 쉬웠으니까 위원 중 호선한 것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하든가 요청합니다. 5번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 신청할 수 없겠습니까? 법에서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안 만들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 법 조항을 안 만들면 되죠. 할 수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습니다. 63번은 안 배웠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64번입니다. 64번 문제는 모르겠네요. 아는 분들은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간단하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자를 찾으라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고르라. 그러니까 얘 돈 주고 보내자. 왜 돈 주고 보내야 됩니까? 손실보상이 그거 아닙니까? 현금 주고 보내자고. 왜요? 입주권이 없으니까. 왜 입주권이 없습니까? 네 가지. 왜 없대요? 분양신청 안 했으니까. 두 번째, 했다가 전다고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했으니까. 세 번째, 했지만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됐으니까. 네 번째, 투기과열 주고 5년 동안 분양신청을 못하니까 4명 있잖아요. 4명. 분양신청 안 했다. 둘, 했다가 철회했다. 셋, 했지만 관리처분이 제외됐다. 넷, 투기과열 주고 5년 동안 못한다. 그 4명 있는데 그중에 3명을 딱 써놓고요. 디귿을 봐봐요. 디귿.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처리해야지. 아니 철회는 그 기간 내 처리해야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나 처리할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처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늦었지. 말을 살짝 바꿨어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처리했다. 아이 종료 전에 해야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것은 답이 기역, 니은 원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다 써야 되는데 3개 써놓고 하나 글자만 살짝 바꿔놨어요. 그 답은 기역, 니은 2개 있고요. 65번입니다. 자,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간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도, 상, 전, 가, 통, 기 이거 아닙니까?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어린이 놀이터는요? 한나라하게 복리죠. 65번은 보너스로 봐야죠. 66번 사업계획 승인대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66번 좀 1번 문제는 많이 치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면 자기네들은 풀 수 있을까? 1번 승인받은 1번이 답이니까 1번 놔두고 나머지 부터 할게요.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포함, 가훈 처리해야 돼요. 있습니다. 3번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며 공구별 분할 공급할 수 있죠. 맞아요. 2번, 3번 쉬워요. 4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토지공사는 해당 건설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자, 국가지자체 공사공사 대지 소유권 미확보에 됩니다. 맞아요. 5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한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받은 경우 14일 내 문서로서 입주 예정지에 근을 통보해야 된다. 5번 내용은 참 1번하고 5번이 문제인데 법령 규칙에서 규칙을 냅니다. 규칙. 1번은 규칙인데 14일이라는 날짜를 무슨 수로 아냐 이 날짜를 갖다가. 그래서 5번 보면서 솔직히 날짜는 모르겠네. 1번을 보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1번이 좀 저는 전체 문제 중에서 1번 지문이 좀 열받는 지문인데요. 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죠. 승인 받은 거 변경을 어찌해야 돼요?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다시 어찌해야 돼요?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경 승인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경미한 변경이 나오면 변경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경미한 변경이 뭐가 경미입니까? 여기 있는 게 경미지. 여기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보지 거기까지는. 이런 거 언제 본답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10년 걸려도 못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쫙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쫙 해가지고 가로 열고 이거는 제외 가로 닫고 이 문제에서 치사하게 이걸 묻는 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면 무슨 수로 문제를 푸냐고. 법조문 들고 가서 찾아야 되겠네요. 1번이 그거거든요.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어쩌고 저쩌고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승인을 안 받는데 얘는 경미에서 빠지니까 변경 승인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66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데 이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해 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었던 분들은 아마 답을 5번 썼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안 좋은 형태 문제가 됐고요. 67번입니다. 그래서 66번은 좀 기분 나쁜 문제인데 기분 풀하고 67번에서 아주 단순한 문제 냈어요. 여러분 이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15층 이상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그럼 기분 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고요? 3번이 됐고요. 자, 68번입니다. 자, 주택법 건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건물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건물에는 원래 도생, 비도생 안 되고 단지형 연립하고 소형하고 돼 안 돼? 안 돼. 단지형 다세대 소형 돼 안 돼?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써놨잖아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와 소형은 함께 할 수 없다. 단지형 연립 소형 안 되잖아요. 단지형 다세대 소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2, 3, 4, 5 참 문제 만들면서 풀면서 속으로 참 애쓴다. 틀리게 하려고 애쓴다. 하여튼 1번이 답이 되고 2번 국토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 고용자가 포인트는 고용자입니다. 고용자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이하가 아니라 100 이하입니다. 원래는 이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급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라. 얼마를? 75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합이나 고용자는 100% 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여태까지 지문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떠냈네요. 그러면 참
이런 거를 또 맞추기 위해서 강의한다? 참 피곤한, 이게 된 피곤한 일입니다, 이거. 3번.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를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 승인받은 주택의 건설공사 시공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됐고요. 건설사업자 간주되는 등록사업자는 됩니다. 4번. 장수면 주택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한다. 아, 이건 너무한 거예요. 주택 공급 규칙이 아니고 국토부를 영어로 정합니다. 국토부 이런 거. 이것도 너무한 것이고. 5번은요. 국토부 장관이 바닥 충격은 성능 등급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하면 인증 취소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요. 주택법은 모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답은 1번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68번은 답만 쉬워요, 답만. 69번 사전 방문이라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게 사전 방문 이런 내용까지 강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주택법이 있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사업주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합니다.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이런 내용까지 솔직히 맞추기 어렵고요. 70번입니다.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사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는 해줘야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69하고 70번은 이제 평소에 강의 안 한 내용인데요. 출제자가 문제 출제할 때 공인중개사 시중에 있는 수험서 대표 수험서 몇 개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그 수험서에 법에 있는 내용이 어느 내용이 수록됐는가도 보고 참고를 합니다. 참고해서 문제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강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수험서에 수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세상에 70번 같은 입주자 저축 이런 내용까지 쓰기 위해서 책을 쓴다? 책 두께가 아마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될걸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 공법이 대부분 출판사가 7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대부분 700페이지, 700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책 쓸 때는 이런 내용까지 넣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없는 거 출제해서 내고요. 69, 60, 69, 70이 그런 겁니다. 71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71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주택의 공급, 공규칙이 있습니다. 니은, 분양가 산정 방법 없어요. 그거. 디귿,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 있어요. 리을, 입주자 자격 제한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없는데 이런 내용까지 책에다 수록을 못해요. 그래서 69, 70, 71은 출제자가 죄송합니다. 틀려주세요. 라는 취지로 냈어요.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찍어서라도 맞춰야 돼요. 어떻게 찍어야 돼요? 888로 찍어야 돼요. 답은 8개. 문항별로 8개가 나온 게 원칙이다. 그걸로 찍어야 되고요. 자, 72번입니다.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또 이제 보너스로 봐야죠. 대수선 정도는 맞춰야죠. 그래도. 자, 보를 몇 개 변경한다? 수선 변경 몇 개요? 3개죠. 3개. 2개가 아니고 3개. 기둥을 증설했지 3개 이상 선 변경. 보를 증설했지 3개 이상 선 변경. 지붕틀 증설했지 3개 이상 선 변경. 3개.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문제 1번이었고요. 73번입니다. 적용 조치 아니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이 73번도 이 적용이 최근 들어서 몇 번 나고 평소에 준비했던 분들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또 나오겠어? 그리고 준비 안 했던 분들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 4개를 암기하잖아요. 적용 그러면 적용 안 해도 된다. 법에서는 우리 법을 뭐라고 만들었느냐 그러면 200제곱미터 이상 뭐 해라고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야 된다. 적용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러 잔뜩 써놓고 이러한 경우는 적용 의무가 없다. 적용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안 심어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나무 안 심는 거 써놨어. 심는 거 쓴 것이 아니고 안 심는 거.
그럼 뭐가 안심돼? 하다 보면 그 중에 숫자가 3개. 숫자 3개. 첫 번째요.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5천이죠. 5,000제곱미터 미만 되는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나오잖아요. 세 번째, 연면적 1,500 미만이 뭐가 나옵니까? 물류가 나오는데 어디는 심는다? 주거상업은 심는다. 이거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디는 심는다. 맨날 답 나오니까 주거상업 심는다. 또 얘가 답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녹간 농자인데 지구 단위가 수입돼 있으면 심는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안 심어.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은 안 심어.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는 안 심는데 어디는 심는다? 주거상업은 심는다. 녹간 농자는 안 심는데 지구 단위가 있으면 심는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이 1, 2, 3, 4 그 다 나왔어요. 그리고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1,500 미만의 물류 심는다 그래야죠. 작년 시험에도 이게 답 나왔어요. 그래서 73번 문제는 준비만 돼 있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14번 공개공지 옳은 것은 1번 평소하고 약간 공개공지가 약간 다른 것처럼 나왔는데요.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1번은 놔두고 1번 좀 더 설명할게요. 2번 공개공지는 필로트 구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3번 공개공지가 뭡니까? 공개, 오픈된 공지, 오픈된 휴게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앉아 쉬라고 누구든지 서서 쉬라고 앉아 쉬라고 만드는 조그만 휴게소가 공개공지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공지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적용시설 등 건축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앉아쉬게끔 해주는 얘기고 4번 공개공지도 그 건축주도 연가 며칠 이내 쓸 수 있다? 60일. 이건 남겨야 되고 5번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출입구 폐쇄를 통해서 공개 출입을 제한할 경우 직접 시공 신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연면적 5천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규모가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근데 그걸 갖다 뭐 한다고요? 폐쇄한다? 출입 제한한다? 그 자체가 안 되죠. 폐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폐쇄 출입할 때 출입 제한할 때 신고해라. 아니요. 폐쇄하지 마라. 출입 제한 조치를 하지 마라 그래야죠. 그럼 1번은 그 답은 3번인데요.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되어 공고된 지역에서 공개공지. 우리가 법에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을 써놨나요? 설치 대상이 아닌 지역 써놨나요? 설치 대상인 지역. 뭐라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시군구청장이 도시의 가치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여기에다가 할 수 있어 없어 물어보니까 1번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 왜? 법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써놨으니까 그 중에 하나 빼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있으니까 물어봤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고요. 75번입니다. 75번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것은 답이 5번인데 뭐 설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출제된 적이 없고 강의한 적도 없고 틀리라 라고 내 문제니까 틀릴 것이 아니고 틀리라? 아니요. 그냥 어쩐다? 찍어서 맞춰야 돼요. 실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16번 허가 제한 등 옳은 것은 이번 건축법의 특징이 용도 변경이 안 나왔어요. 건축법에서 1순위가 용도 변경하고 건축 허가 등 제한이에요. 둘은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용도 변경 안 나오고 허가 등 제한은 그대로 나왔네요. 옳은 것은 1번
도지사는 지역계획 특례피라도 인정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 제한할 수 없습니까? 허가 제한, 착공 제한, 용도 변경 제한 세 가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군구청장이 건축을 제한할 경우에는 거기서 스톱. 시군구는 건축허가 제한을 못합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부 장관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자기가 허가권자한테 누구 허가를 제한할 겁니까? 제한 못해요. 자, 주민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금은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그러면 건축위원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웬 말이냐. 그래서 2번은 두 군데 틀렸고요. 3번 건축허가 제한할 것 제한기한은 2년 이내를 하되 1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 해야죠. 4번 허가를 제한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제한의 목적, 기간 등 상세히 직접 권고. 이게 국토부 장관하고 특별시광역시 도지사가 허가 착공 용도 변경 제한하잖아요. 제한하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를 해야지 제한자가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고요. 5번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장한테 보고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누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한 내용이 지나쳐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가권자는 즉시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안 되고 건축을 제한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쳐 인정하면 해제해야 된다가 아니고 직권 해제가 아니고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해제하라고 특별시광역 도지사에게 명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77번입니다. 자, 77번 어쩌세요? 틀리세요. 출제자가. 77번 보게 되면 요즘 갈수록 이런 경향이 심한데 출제자가 문제 출제하고 이의신청 받기 싫은 거예요. 있어 문제 출제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낸 이유가 법에 없는 걸 그분이 생각해서 문제 내면 해석이 잘못되면 이의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만 샥 빼가지고 있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77번은 아예 그것도 괜찮으니까 법조문 딱 복사해서 가르치고 자 가로는 알맞는 것은 근데 이런 내용은 우리 책에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888로 찍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7, 8번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내진 능력 공개해야 되는 금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내진 능력 공개 대상하고 이거 참 강조를 되게 많이 한 지문인데 많이 한 건데 숫자나 암기를 다 했거든요. 뭐 2층 200, 2층 200, 목구점 3층 500, 13, 90, 높이 13, 천만 뵙고 기둥 가등 10, 3m 절줄, 단독 공도 그런 거는 다 했는데 1번, 2번, 3번은 숫자를 딱 맞게 쓰고 4번, 5번인데 아주 그것도 치사하게 4번 건축물 용도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번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고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 자 앞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치사한 문제가 또 나오네 이렇게. 5번이 틀린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고 국토부령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부 어떻게 하죠?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하나씩 강의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어쨌거나 답은 5번이 됐고요. 참 1, 2, 3은 쉬웠는데 4, 5 중에서 머리 쥐어 뜯겠네요. 79번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참 이게 타용도 일시 사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점인데 공부했다. 완전 쉬워요. 안 했다? 어려워요. 공부했다? 완전 쉬워요. 안 했다? 어려워요. 이거. 썰매장 축제장은 이건 신고만 일시사용 신고. 3번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수한다. 4번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에서 현장 설치. 이거는 허가에 돼 있고 신고에 돼 있어요. 단지 신고는 6개월 이내에 이런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허가 대상도 되고 신고 대상도 되고 1번, 2번은 신고 대상만 되고 5번 뭡니까? 태양발전 설비는
허가 대상이 있어도 신고 대상은 없어요. 태양 발전 설비는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 가야 돼요.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던 분 너무 쉬운 문제고 안 했던 분은 어려운 문제고요. 자, 80번입니다. 80번 문제는 뭐냐 그러면 농지 전용인가 아닌가 이거 찾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나오면 33인지 뭐 200톤인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 이거. 근데 여러분 참고로 농막 들어봤나요? 농막? 제가 수업 시간에 농막 얘기 몇 번 했는데 농막? 농막은 이게 20제곱미터 6평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까지 됩니다. 20제곱미터 쉽게 평수로 하면 6평 20제곱미터 이하인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기억, 니은, 디귿 다른 걸 모르겠고 농막이 20제곱미터 이하다. 이거는 들어봤잖아요. 6평 이하다.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 근데 농막이 20 이하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왜? 농막 짓는 땅 자체를 갖다 뭐로 보니까? 농지로 보니까. 근데 33이면은 이거는 뭐가 됐어요? 전용이야, 전용.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됐다고요?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 20보다 컸으니까.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뭡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모르죠. 니은 디귿은 모르는 거예요. 숫자 암기 못했으니까.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걸 쳐요. 기억이 없는 거. 기억은 분명히 좋으니까 기억 빼고 그러면 1번, 3번, 5번이 빠져요. 그러면 자 2번하고 4번 중에서 고민하다 찍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운으로 가야지 실력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모두 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모두 발언했듯이 이 10문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솔직히 10문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10문제는 수업 시간에 해줄 수 없는 내용들이요. 어느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나는 다른 학원에서 들었는데 이것도 강의했다던데요.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분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까지 강의하게 되면 여러분들 죽어요. 공부하다가. 저희가 이런 걸 몰라서 강의 안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까지 강의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처음과 시작이 없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런 것은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이런 강의 합니다. 이제 그때는 뭐 조만간 상대평가 그런 말도 있는데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하겠지만은 지금 절대평가니까 이런 내용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 할 바에 가능성 있는 분을 좀 더 자세히 강하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왜 공법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법만 유독 어렵고 공법만 유독 점수가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것은 강의하는 저희가 못난 것이 아니고 공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분량이 훨씬 많아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 시험에 나온 거 커버하려면 공법대로 한 4,000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게 써가지고 여러분 시험 공부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책 내용도 줄인 것 중에서 강의하는 저는 더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50점 정도 맞춰가지고 자력으로 60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 정도 맞춰가지고 좀 비교를 하지만 중개사법 도움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 배운 내용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안 배운 내용 물론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올해 좀 날씨도 유독 더웠잖아요. 지금 뉴스에서는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 국내 경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 시험이라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의하는 저 입장에서 수업 듣는 분들이 다 같이 합격하고 내년에 다 같이 중개 실무하고 그러길 바랐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 내년에 실무 확실히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되신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보면서 절대 다 맞출 수 없다 인식하시고 필요한 것만 맞히되 필요한 부분은 가능성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정확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